물속에서 새로운 자극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다이버가 된다는 것은 정말 신나는 일이죠. 압력을 느끼고 거의 무중력 상태로 수영을 할 수 있으며 보고 듣는 것이 색다릅니다. 이것은 물과 공기가 갖는 물리적 성질이 다르기 때문이며 이 때문에 다이버인 여러분의 안전과 즐거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당장 지금도 여러분은 여러분을 둘러싼 대기 속의 공기가 가하는 압력을 받고 있습니다. 이것을 1바 또는 1대기압이라고 합니다. 물속으로 들어가면 물은 이러한 압력을 증가시킵니다. 10m 또는 33피트 수심의 물은 대기의 1기압과 같은 압력을 추가합니다. 따라서 매 10m 또는 33피트만큼 단위로 하강할 때마다 압력은 1바 또는 1대기압씩 늘어납니다. 물은 압력이 증가하더라도 영향을 받지 않지만 공기와 같은 기체는 압축됩니다. 그러므로 깊은 곳으로 갈수록 압력이 분자를 서로 조밀하게 밀어서 공기 부피가 줄어들고 밀도가 늘어납니다. 이러한 압력, 부피, 밀도의 관계는 여러분의 귀, 부비동, 폐 및 마스크와 같은 공기 공간에 영향을 미치므로 중요합니다. 이것은 또한 부력 조절과 물속에서 당신의 공기가 얼마 동안 지속되는지도 영향을 줍니다. 화면에 나온 것처럼 압력 및 기체 부피, 그리고 밀도 사이에는 한 가지 법칙이 있습니다. 10m 또는 33피트에서 압력은 수면 압력의 2배가 됩니다. 즉, 공기 부피는 절반으로 밀도는 2배가 됩니다. 상승할 때도 같은 관계가 적용됩니다. 다이버가 상승하게 되면 기체가 다시 팽창하고 수면에서는 공기로 가득 찬 상태가 되죠. 하지만 만약 깊은 곳에서 풍선을 부풀린 다음 밀봉한 후 상승하면 어떻게 될까요? 공기가 팽창해서 풍선이 터지겠죠? 이를 예방하려면 풍선을 봉하지 않은 상태로 상승하면서 팽창한 공기 일부를 배출해야 합니다. 이 개념은 매우 중요하니 잠시 후에 다시 다루도록 하죠. 물속으로 하강하면 수압 때문에 신체 속 공간의 공기가 압축되는데요. 하강 시에는 주로 귀, 부비동, 마스크가 이 영향을 받습니다. 압착은 수압과 공간 사이의 불균형 때문에 생기는 불편한 느낌입니다. 계속해서 하강하면 압착 때문에 다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공기 공간에 공기를 추가하여 압력 평형을 맞추면 압착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압력 평형이라고 하죠. 귀와 부비동을 압력 평형하려면 코끝을 손가락으로 살짝 쥐고 부드럽게 숨을 내쉽니다. 침을 삼키고 아래턱을 좌우로 움직여도 됩니다. 마스크를 압력 평형하려면 코를 통해 마스크 속으로 살짝 숨을 내쉬어 공기를 불어넣으면 됩니다. 불편함을 느끼기 전에 하강하면서 자주 압력 평형을 하세요. 절대 고통을 느끼지 않을 겁니다. 압력 평형을 할 수 없으면 즉시 하강을 멈추세요. 버디나 강사에게 신호를 보내세요. 어려운 상황을 알리지 않으면 당신이 불편을 겪는지를 누구도 알 수 없습니다. 조금 상승하여 다시 시도하세요. 그래도 압력 평형을 할 수 없으면 다이빙을 멈추고 다른 날에 다시 시도해보세요. 공기 공간을 압력 평형하지 않고 계속 하강하면 심각한 부상을 입을 수 있습니다. 감기나 알레르기는 폐색을 일으켜 압력 평형이 어렵거나 불가능해지므로 회복될 때까지는 다이빙을 하지 않습니다. 압력 평형은 부드럽게 하세요. 압력 평형을 무리하게 하거나 너무 길게 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압력 평형을 무리하게 하거나 너무 길게 하면 귀에 심각하고 영구적인 손상을 입을 수 있습니다. 귀마개는 압력 평형을 할 수 없는 공기 공간을 생성하니 스쿠버 다이빙 중에는 사용하지 마세요. 압력이 증가하면 신체의 다른 공간에 영향을 줄 수도 있습니다. 드문 일이지만 때운 치아 내부에 공기 공간이 생겨 불편함을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이런 공간을 압력 평형할 방법은 없지만 치과 의사는 바로 잡을 수 있죠. 드라이수트는 다이버의 몸을 압착하는 공기층이 있는데요. 패디 드라이수트 다이버 코스를 받게 되면 공기를 추가해 공기층을 압력 평형하는 법을 배웁니다. 공기는 다이버가 상승하게 되면 팽창하게 되며 보통 가만히 놔두면 내의 공간, 마스크 및 부비동을 빠져나옵니다. 하지만 팽창되는 공기는 폐와 관련해 중요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폐는 스쿠버를 사용할 때 깊은 수심에서 정상 부피를 유지합니다. 숨을 멈춘 채로 상승하면 공기 팽창 때문에 폐가 팽창해서 파열될 수 있는데요. 마치 깊은 곳에서 밀봉한 풍선이 터지는 것과도 비슷하죠. 스쿠버 다이빙에서 지속적으로 호흡하고 절대로 숨을 참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은 이런 이유에서입니다. 조금만 수심이 바뀌더라도 폐 과팽창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숨을 참으면 폐에 과팽창이 일어나 마비나 죽음을 포함한 심각한 부상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의학적 치료를 위해서는 제압 챔버가 필요한데 일반적으로 다이빙 장소는 제압 챔버에서 여러 시간 떨어진 곳에 있습니다. 하지만 폐 과팽창이 아무리 심각하다고 해도 놀랄 만큼 간단히 예방할 수 있습니다. 바로 숨을 참지 않고 계속 호흡하면서 스쿠버 다이빙을 즐기는 것이죠. 이렇게 하면 상승 중에 팽창한 공기가 별 문제 없이 배출됩니다. 호흡기를 입에 물고 있지 않다면 천천히 숨을 내쉬고 지속해서 버블을 내뿜어 숨을 참지 않도록 하세요. 또 폐 폐색이 있을 때는 다이빙하지 마세요. 공기를 폐 속에 가두어 폐 과팽창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드물지만 신체 공간 일부에 역압착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즉 팽창한 공기가 빠져나가지 못하는 것이죠. 감기나 알레르기가 있는 상태에서는 역압착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강조하지만 감기에 걸린 채로 다이빙은 금물입니다. 또 소화기관에 형성된 기체가 배출되지 않으면 불편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또 매우 드물지만 치아 충전한 곳 아래의 공간 역시 역압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역압착을 느낀다면 상승을 중단하세요. 1m 또는 수피트 정도 하강해서 갇힌 공기가 배출될 때까지 기다린 다음 좀 더 천천히 상승을 이어나가세요. 지금까지 배운 것처럼 깊은 곳으로 내려가 압력이 증가할수록 가스 부피가 줄어듭니다. 즉 깊은 곳으로 내려갈수록 매 호흡 시 소모하는 탱크 속 공기의 양이 늘어나게 됩니다. 즉 수심이 깊어질수록 공기 소모 속도가 빨라지는 것이죠. 깊은 곳에서는 공기가 더 짙어지므로 호흡할 때 더 많은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스쿠버 다이빙 중에는 천천히 깊은 호흡을 하고 숨이 차거나 숨가쁜 상태가 되지 않게 하세요. 문제가 발생하면 멈춘 다음 천천히 깊게 호흡하여 회복하세요. 스쿠버 다이버로서 기억해두세요. 하나, 지속적으로 호흡하고 절대로 숨을 참지 마세요. 둘, 느리고 깊은 숨을 쉬세요. 셋, 숨이 차거나 숨가쁜 상태가 되지 않게 하세요. 넷, 문제가 생겼다면 하고 있던 행동을 멈추고 천천히 깊은 호흡을 하여 회복합니다. 물체를 물속에 넣으면 부력이 물체를 위로 밀어올립니다. 위로 올리는 힘은 밀어낸 물의 무게와 동일합니다. 물체가 뜨거나 가라앉거나 물체의 무게가 물보다 가볍거나 무겁거나 같아도 그것과 상관없이 물을 밀어냅니다. 다이버는 기본적으로 웨이트 시스템과 BCD를 사용해서 부력을 조절합니다. 하강할수록 부력이 줄어드는 경향이 있는데요. 공기를 추가해서 줄어드는 부력을 상쇄할 수 있죠. 상승할 때는 부력이 늘어나므로 공기를 배출해서 조절하세요. 호흡 역시 부력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게 될 겁니다. 숨을 들이쉴 때는 약간 늘어나고 내쉴 때는 약간 줄어들죠. 부력 조절에 익숙해지면 하강 및 상승 속도를 조절할 수 있고 어떤 수심에서도 멈출 수 있으며 에너지를 절약하고 바닥에 닿지 않거나 수면에 편안하게 떠 있을 수 있습니다. 레크레이션 목적의 다이빙은 혼자가 아니라 버디와 함께 다이빙해야 합니다. 함께 다이빙을 계획하고 장비 착용을 돕고 서로의 안전을 점검하죠. 또 다이빙 시간을 알려주고 문제가 있으면 서로 돕고 다이빙 목표 달성을 위해 협력합니다. 버디 시스템은 실용성과 안전이라는 측면에서 중요한데요. 이는 버디와 협력하고 다양한 문제를 예방하고 대처할 수 있도록 서로 도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다이빙이 사회적 활동이라는 점도 그 이유입니다. 버디 시스템을 사용하면 소중 모험과 경험을 다른 사람과 공유하게 되므로 다이빙이 훨씬 값지고 즐거워질 겁니다. 여러분은 수중에 가기 위해 잘 맞는 장비 없이는 다이빙을 즐길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스쿠버 장비에 대해서 알아야 다이버가 될 수 있습니다. 사용 및 선택 방법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 말이죠. 대부분의 다이버들처럼 여러분도 자신의 장비를 알게 되는 즐거움을 느낄 겁니다. 스쿠버 장비는 제조사, 스타일, 모델이 정말 다양하므로
여러분의 신체 사이즈와 취향에 어울리는 장비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정말 멋진 일이죠. 그럼 가장 좋은 장비를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초보자라면 스쿠버 장비의 기능과 작동 원리에 관한 기본을 배운 다음 패디 리조트 또는 다이브 센터의 전문가로부터 도움을 받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구매한 장비는 적절히 관리하면 수년간 사용할 수 있지만 스쿠버 역시 다른 기술처럼 계속 발전하고 있죠. 그러니 항상 최신 기술을 파악하세요. 앞으로 계속 장비를 교체하게 될 텐데 이것은 노후화로 장비가 작동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더 새로운 장비를 더 좋아하기 때문일 겁니다. 다이빙 장비의 선택 및 관리에는 몇 가지 기본이 있으며 사실상 모든 장비에 적용됩니다. 선택 시의 가장 중요한 고려사항은 적합성, 착용감 및 편안함입니다. 적합성이란 계획하는 다이빙에 적합한가를 뜻합니다. 예를 들어 찬물에서는 더운 지방에서 사용하는 짧은 웨트수트가 아니라 전신 웨트수트를 선택하는 것처럼 말이죠. 많은 장비는 사이즈가 맞지 않으면 제 기능을 하지 못하므로 착용감도 중요합니다. 올바른 사이즈를 선택하면 적절한 착용감을 얻을 수 있죠. 편안함이란 장비가 잘 맞는 느낌과 구성이 올바름을 뜻합니다. 몸에 잘 맞도록 적절히 조절한 장비는 대체로 편안합니다. 항상 그렇지는 않지만요. 편안하지 않다면 다른 장비를 찾아보세요. 적합성과 착용감, 편안함 다음으로 고려할 사항에는 비용과 자신에게 적합한 기능이 포함됩니다. 물론 정비의 편의성도 포함되지만 다이빙 업체는 대부분 직접 판매하는 브랜드를 정비해줍니다. 일반적으로 색상이나 스타일은 다른 키트에 맞춰서 정할 수 있습니다. 또 개별 장비와 함께 사용하는 액세서리도 잊지 마세요. 액세서리는 작지만 큰 즐거움을 더해주니까요. 다이빙 전문가에게 조언을 구하세요. 장비 관리에는 매번 사용 전에 제대로 작동하는지와 착용의 적절성 및 손상 여부 검사가 포함됩니다.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는 장비로 다이빙하지 마세요. 올바르지 않은 점은 다이빙 전에 반드시 교정하세요. 다이빙이 끝나면 항상 깨끗한 민물로 세척하고 그늘에서 말린 다음 보관하세요. 가능하다면 장비를 장기간 직사광선에 노출되지 않도록 하세요. 일부 장비는 전문가가 수행하는 추가 유지관리 및 정비가 필요합니다. 또 제조사의 설명서를 참고하여 유지관리 및 정비에 관한 모든 요구사항을 따르세요. 눈이 적절하게 초점을 맞추려면 공기 공간에 닿아야 하므로 마스크가 필요한데요. 마스크는 압력 평형이 필요한 공기 공간을 생성하므로 눈과 코를 완전히 덮어야 합니다. 물안경은 압력 평형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스쿠버 다이빙에는 사용하지 마세요. 스쿠버 다이빙을 위해 특별히 제작한 좋은 품질의 마스크를 선택하세요. 지역 패디 다이브샵에서 착용과 확인을 위해 도와줍니다. 착용에 문제가 없다면 슬림한 외형과 넓은 시야를 따져보세요. 실리콘 색상은 일반적으로 투명 혹은 검정이며 프레임 색상은 대체로 다양한 편입니다. 새 마스크를 구매했다면 클리너로 마스크의 안쪽을 문질러줘야 될 수도 있는데요. 제조사 설명서를 확인해보세요. 마스크가 얼굴에 딱 맞고 편안하도록 스트랩을 조절하세요. 스트랩은 정수리 뒤쪽으로 걸면 됩니다. 스노클은 레크레이션 다이빙의 표준 장비입니다. 스쿠버 공기를 낭비하지 않고 물속이나 파도 속에 얼굴을 담근 채 호흡하고 보면서 수영하며 쉴 수 있게 해주죠. 또 상승 후 공기가 부족할 때에도 유용합니다. 일반적으로 마스크와 스노클은 함께 선택합니다. 스노클은 클립이나 스노클 키퍼로 부착합니다. 정수리 위에 걸어서 조정했을 때 편안하게 잘 맞는 것을 선택하세요. 많은 다이버들은 대체로 사용하지 않을 때 분리할 수 있는 스노클을 선호합니다. 스쿠버용 스노클은 대체로 물을 불어내는 것을 도와주는 자가 배수 밸브와 튀어 들어오는 물을 줄여주는 가드가 달려 있습니다. 착용감과 옵션이 적절하다면 보통은 마스크에 어울리는 색상을 고르면 됩니다. 핀은 강력한 다리 근육이 몸을 밀어서 물속을 움직일 수 있게 해줍니다. 일반적으로 웨트수트 부츠와 함께 착용하는 조절형 핀이나 슬리퍼처럼 생긴 풀프 핀 중에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따뜻한 물에서는 웨트수트 부츠를 사용하지 않으므로 보통 풀프 핀이 적합하죠. 블레이드 및 포켓 크기를 고려해서 핀을 선택하세요. 블레이드가 작은 핀은 스노클링에는 좋지만 스쿠버에는 맞지 않습니다.
스쿠버 다이빙에 적절한 핀을 고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발에 잘 맞는 것을 고르세요. 핀에는 제작에 사용된 소재 외에도 스플릿과 물 배출처럼 성능 향상에 관한 옵션이 있습니다. 조절형 핀에는 퀵 릴리즈 버클이나 스프링 힐처럼 조절, 착용 및 제거를 편리하게 해주는 기능이 있을 수 있습니다. 패디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이러한 옵션을 선택하세요. 핀 점검 및 조절 외에 퀵 릴리즈 버클이 있을 경우 버클을 잠가두는 것 정도가 보통 다이빙 전에 해야 할 일입니다. 풀프핀을 물에 적셔서 신고 벗기 쉽게 해두세요. 다리의 움직임이 제한적인 사람에게 일반적인 핀은 큰 쓸모가 없지만 다른 해결 방법이 있습니다. 이러한 다이버는 물갈퀴 장갑을 사용해 놀라운 힘으로 수영할 수 있죠. DPV는 어떤 다이버든 수중을 이동하는 데 사용 가능한 재미있는 방법이지만 만약을 대비해 손이나 발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스쿠버 키트는 사실 4가지 장비 시스템이 통합된 단일 패키지입니다. BCD는 모든 장비를 하나로 모으는데요. 앞서 배운 대로 부력을 조절하는 데 사용하는 장비입니다. 탱크는 호흡기에 고압 공기를 공급하고 호흡기는 다이버가 숨을 들이쉴 때 공기를 제공하죠. 웨이트 시스템에는 하강하기 적절한 양의 납이 들어있습니다.